네, 2월 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.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시를 했니? 받았니?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. 누가 한 말입니까?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서 한 주장입니다.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 밤새 라이브로 지켜봤던 비상계엄 그 현장을 없던 일이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됩니까? 자, 저희들이 이 궤변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그리고 국정조사 뒷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의원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달 그림자 얘기가 나왔어요. 네, 달 그림자를 우리가 허상을 쫓아서 지금 2달이 넘게 온 국민이 집회로 한남동 관저로 막 이렇게 다니는 겁니까? 어떻게 들으셨어요? 사실 뭐 진짜 저는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. 진짜? 이런 느낌까지 받았다니까요. 야, 심신미약으로 감경.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예요. 네. 내가 윤석열이 아닐까? 윤석열일까? 이러면서 진짜 네. 그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. 근데 저는 진짜 근데 본인이 또 불리한 대목에서는 또 따박따박 홍장원 차장과 관련해서 각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또 각을 세우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전반적으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? 예전에 봤던 모습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된 이후에 이제 그 예전 모습들 다시 이렇게 또 보잖아요. 네. 예전의 모습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서 그 예전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연기파예요. 굉장한. 아, 윤석열은 연기파다. 굉장히 연기파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되게 어필하면서 예. 뭔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든지 과장 연기파.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.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했을 때도 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하고 상당히 완전히 달라진 그렇죠. 거잖아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인사청문회 때나 또는 그 전에 이 보였던 모습 같은 경우 뭐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. 국회 모습들. 출석해서 주장했던 바들. 상당히 과장된 연기였겠구나, 연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. 특히 거짓말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러니까요. 사람인 것 같다. 예.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제 그 모습도 그런 어떤 예전의 모습과 비춰봤을 때 상당히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. 예.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듯이 연기를 하고 또 자기가 진짜 억울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연극 배우 비슷한 수준의 대통령을 2년 반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이제 최고 책임자로 놓고 있었던 건데 그 예상했던 대로 홍장원 1차장은 그 면전에 대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다 끌어내라고 한 거 맞다. 싹 다 끌어내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그 본인은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무슨 체포 뭐 이런 검거 얘기하는데 실제로 간첩을 검거하라고 했던 거다. 뭔 소리예요, 도대체? 그러니까 간첩이 그럼 국회 의사당 안에 드글드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? 간첩이 요원이 아니라 간첩.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그 담화문 몇 번 발표했었잖아요. 그렇죠. 거기 보면은 마치 국회가 범죄의 소굴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. 그렇죠. 그리고 국회가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계엄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, 본인이. 본인이 담화문에서 수차례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. 반국가 세력.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뭐 대폭 깎는다든지 뭐 자꾸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만든다든지 해서 내가 했다라고 자기가 해놓고 이제 와서 간첩 잡으려고 뭔 소리야 이 사람은. 자기가 했던 담화문 내용만 헌법재판관들이 비교해 보면은 그 담화문하고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 안 맞는다는 것도 바로 알 수 있는데.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홍장원 차장한테 그 소추인 측에서 물어봐요. 국회 측 대리인이 그 간첩이라는 얘기가 있었냐 전화 최초에 왔을 때. 그랬더니 간첩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윤석열은 간첩을 검거하라고 했던 거다.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한 거예요. 아니 그게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아마 국회에서 처음에 이제 국정조사 시작되기 전에 여러 사람들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했잖아요. 그렇죠.
그때 이제 아마 그런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. 거기에 착안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. 아 새로 그러니까 윤석열 오늘은 내가 간첩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제 기억에는 예. 이 홍장원이라는 분이 그때 처음에 저도 뭐 체포하라고 해서 간첩을 체포하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명단을 불러주는데 명단을 듣다가 이건 아닌데 예. 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던 기억이 그렇죠. 있어요. 예. 그걸 아마 기억을 하고 예. 이 윤석열이 예. 써먹어야지. 아 내가 간첩 잡으라고 그랬잖아. 이렇게 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저기 저는 그 장면도 이를테면 소수의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질서를 잡으려고 한 거다. 그리고 거기 질서를 물랑케 하는 사람이 뭐가 있었어요? 자기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와 놓고 아니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모이고 있는 중이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그게 무질서예요? 뭐 국회의원들이 막 유리창 깨고 난입합니까 국회? 막 불 지르면서 난입해요? 무슨 거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서 무슨 질서를 훼손했어요? 뭐 저희가 경찰 한 명이라도 때렸습니까? 근데 왜 군을 투입해? 경찰한테 오히려 맞은 분들이 있던데. 무슨 군을 투입해? 무슨 질서를 유지해서 군을 투입해?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네. 지금 지지자들은 사실 계속 저한테도 문자 그렇게 보내거든요. 저쪽 지지자들이. 뭐라고요?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자꾸 탄핵을 한다느니 막 이렇게 합니까? 국회의원님 막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냐면 네. 저는 수십 년간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러면서 보내요. 이게 진짜? 맨날 써먹는 방법이에요. 나는 너 정말 열렬히 지지했는데 뭐 예. 최근에 너 되게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사람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영향받게 만들려고 그렇게 꼭 수십 년간 지지자였는데 근데 제가 제 이름도 잘 모르면서 박주만 막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? 박지원 의원님 박지원 막 이러면서